자, 100번 문제 보시면은 모기지 증권에 대한 내용이죠. 자, 보시면은 그게 이 발행자가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서 오염 수익의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로 구성된 증권인데, 트렌치가 나오면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CMO에 대한 설명이에요. CMO. 그래서 4번 정답이 됩니다. 자, 101번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는 이 대출을 받게 되면은 매월 대출금에 대한 뭐를 상환하죠? 원리금을 상환을 해요. 자, 원리금을 상환을 하는데, 이때 이 발행자, 발행기관은 뭐를 발행했냐 하면은 MPTS를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했는데, 이때 이게 원리금을 받자마자 넘겨준다는 의미에서 이체란 말 쓰죠. 이체. 그리고 요 맨 마지막 X가 security, 번역을 하면은 증권입니다. 이체 증권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이는데, 이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자, 이 발행기관이 뭐를 매각한다? 자산,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체 증권을 발행을 합니다. 자산, 지분을 매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산, 지분을 매각하기 때문에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다. 그럼 자산, 지분을 매각을 하기 때문에 지분이 넘어가요. 다. 어떤 지분? 우리가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자, 이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어가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모기지를 번역을 하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 모기지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고, 또 원리금을 받자마자 이체시켜주기 때문에 이 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에 따른 지분권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불 이체 채권의 모기지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자, 여러분이 우리 관련해서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하는데, 이때 발행기관은 이번은 MPTB, 이때 B는 본드, 채권이죠.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는데, 본드, 채권을 발행할 땐 이걸 담보로 합니다. 뭐를 담보로 하냐 하면은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해요. 이걸 담보로 해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합니다. 이걸 담보로 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원금 이자를 받자마자 이체시켜 줍니다. 그래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 지분권도 투자자가 보유하는데, 이때 원금 이자를 받자마자 넘겨주니까 이체 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이걸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MBB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분형과 이 채권형을 혼합을 했다. 지분형과 채권형을 혼합한 형태의 MBS라고 하죠. 이게 2번 설명. 2번 틀린 지문이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은 얘기거든요. 차입자는, 이번은 발행기간에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면 발행기간, 이번은 뭐를? MBB,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하는데, 이것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했을 경우 그 회사채가 가지는 성격과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이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라고 해요. 자, 채권, 돈 들 때는 또 뭐를 담보로? 아까 이 주택, 저당 채권, 집 판물을 담보로. 자, 이 주택, 저당 채권, 이 집 판물을 담보로 해서 발행기간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니까 이 소유권은 발행기간에 가져요. 그래서 채권일 때는요, 전부 주택, 저당 채권, 집 판물 소유권 누가? 발행자가 보유를 해요. 또 원금 이자를 우리는 또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 지분권도 누가? 발행기관이 다 가지고 있어요. 권리는 다 가지고 있고 또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낮게 되면은 만기가 되기 전에 차입자는 뭐를 하냐면은 조기 상환을 합니다. 이때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위험이라든지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은 이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 또 차입자가 원금이자를 제때 못 갚았다. 원금이자를 제때 못 갚았을 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이 전부 누가 부담? 발행기관이 다 부담을 해요. 발행기관.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같이 다닌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두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 발행자, 투자자가 아니라 발행자가 부담. 3번 틀렸고 다계층 채권인데 여러분 MP, TB를 확대해서 나타난 게 바로 뭐죠? CMO죠. 그렇기 때문에 MP, TB와 구조상 동일해요. 그러니까 뭐만 지분형 증권으로만 하니까 안 돼. 뭐죠? 여기 지분형 증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 채권형도 있죠. 지분형도 있지만 또 채권형도 있어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5번 상업용, 거기 C는 커머셜입니다. 상업용 저당 증권은 반드시 항상이 들어가면 주의하겠죠. 반드시 공적 유동화 중개기관을 통하여 발행된다니까 틀렸습니다. 여러분 상업용이기 때문에 민간 기관에서도 발행되고 있습니다. 틀린 지문. 정답은 1번이 정답. 102번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산 유동화 증권을 묻는 거죠. 자, 자산 유동화 증권은 금융기관 및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보유자. 그럼 자산 보유자인 금융기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뭐죠? 자산. 자산 어떤 자산? 자산을 우리가 매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산은 아까 매출 채권, 리스 채권, 카드채 채권, 뭐 많죠. 이런 게 보면은 또 주택 저당 채권, 뭐 이런 자산, 모든 자산을 매각을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매각을 한다? 우리는 SPC, 특별한 목적을 가진 회사. 이걸 유동화 전문 회사. 유동화 전문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어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는 뭐다? 무슨 회사? 페이퍼 컴퍼니. 페이퍼 컴퍼니 명목 회사입니다. 유동화 전문회사. 여기서 뭐를 한다?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죠. 그럼 뭐가 들어오죠? 매각하면 자금이 이렇게 유입이 돼서 자산 보유자에게 이렇게 자금이 제공되는 이 관계가 ABS. ABS의 구조가 되겠죠. 자, 1번이 요 설명입니다. 자, 1번, 2번. MBB는 모기지 풀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과 관련된 위험을 투가 빠졌어요.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채권 하면 안 되죠. 위험은 누가 다 가지고 있다? MBB는 발행기관이 모든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암기를 어떻게 암기했어요, 여러분은? 다 올발, 발행기관이 모든 걸 가지고 있다. 2번 틀렸고, 3번
2번이 정답이네요. 3번은 주택, 저당 증권은 금융기관, 자산 보유자, 자산 보유자인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뭐를 주택 저당 채권, 주택 자금을 대출하고 취득한 이 주택 저당 채권을 누구에게 우리는 유동화 전문 회사가 뭐 한다? 이걸 매각을 하죠. 그러면 이걸 산다는 얘기죠. 유동화 전문 회사에서 이걸 양수하여 이를 기초로 해서 뭐를 발행하는 증권,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 MBS를 우리 발행을 해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면은 또 자금이 또 유입이 되는 이런 관계죠. 자, 3번은 뭐와? MBS의 구조. 그래서 여러분 ABS나 MBS 구조는 이렇게 동일해요. 뭐가 다르다? 동일한데 자산이다. 요거는 모든 자산이고 여기는 주택 저당 채권. 이 발행하는 증권의 기초 자산이 달라요. 기초 자산. 자, 4번. MPTS는 발행기관이 원리금 수취권과 주택 저당권에 대한 지분권을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증권 맞죠? 자, 다계층 증권은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 후 각 계층마다 서로 다른 상이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원금 지급되는 순서를 또 다르게 다르게 정하죠. 뭐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다르게 정합니다. 그래서 개념이 나와 있네요. 자, 올해 시험에는 여기서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 MBS 종류에서 원래 출제 가능성이 우선 높다는 걸 염두에 좀 두시고. 자, 103번. 자, 여러분 거기 다음에는 지분금융입니다. 지분금융, 매자닌금융, 부채금융이 있는데 지분금융을 모두 고른 것을 찾는 거다. 지분금융은 뭐예요? 자, 지분은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고,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 부채금융이에요. 자, 이때 지분금융 방식으로서 뭐가 있다? 이 니츠,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회사니까 주식을 발행 자금 조달하죠. 자, 니츠라든지 또 부동산 신디케이트, 부동산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집합 투자기구, 부동산 펀드를 말하죠. 자, 요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디귿 하나밖에 없네요. 1번 정답이 되겠고, 기업과 미음은 요거예요. 여러분 기업과 미음은 매자닌 금융. 여러분 기업과 미음은 매자닌 금융. 요거는 뭐죠? 지분과 부채의 중간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것은 매자닌 금융. 자, 부채 금융 방식으로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저당 금융이라든지 신탁, 수익증권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서 대출을 받는 신탁증서 금융이라든지, 자, 그리고 주택 상환 사채, 이것은 바로 부채 금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 자, 104번 또 부동산 개발에 관련된 개념이 되겠죠. 자, 부동산 개발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의 부동산 개발, 뭐 여러분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이런 거 다 개발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단 이렇게 나오거든요. 단 제2조의 1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단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시험에 1번 지문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뭐 한다? 제외한다. 이 지문 시험 문제에 우리가 많이 출제가 되는 지문.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부동산 개발은 온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생산하기 위한 토지와 계량물의 결합이다. 자, 부동산 개발이란 인간에게 생활, 일, 쇼핑, 레저 등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토지, 노동, 자본 및 기업까지 능력의 결합 과정. 여러분 3번은요. 월포드 얘기하네. 3번은 월포드의 부동산 개발의 개념. 4번 부동산 개발은 토지, 조성 활동과 건축 활동을 포함한다. 자, 부동산 개발은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일정 면적의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을 부동산 개발이라고 한다는 내용이죠. 자, 105번 문제 보면 월포드. 자, 월포드는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개발은 위험 요소가 항상 포함이 되는데 월포드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을 크게 세 가지로 보죠. 법률적 위험, 그리고 시장 위험, 비용 위험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자, 이때 정부의 정책이나 용도 지역 지구조와 같은 토지용 규제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 법률적 위험인데 법률적 위험에서 공법적 측면에서 대표적인 것은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 용도 지역 지구제죠. 자, 그리고 사법적 측면에서는 소유권 관계, 사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법률적 위험입니다. 자, 두 번째,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거나 계획했던 가격 이하나 임대료 이하로 매각되거나 임대되는 경우를 무슨요? 시장 위험.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이죠. 자, 여러분 공사 기간 중 이자율의 변화 이것도 시장 위험이에요. 자,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개발 기간이 연장될수록 추가적으로 비용을 더 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비용상의 위험은 더 커진다. 1번 정답. 자, 106번 문제로 갑니다. 시행사가 아파트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중에서 시행사의 예상 사업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부정적 영향을 묻는 거죠. 자, 여러분 시험 문제 보시면요. 우리 부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이런 걸 많이 출제하죠. 부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이런 것을 우리는 출제를 많이 한다. 자, 부정적 영향이 나오는데 분양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회사는 수익성이 악화되죠. 분양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성이 악화돼요. 그리고 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이자 비용이 뭐 한다? 적게 들죠. 그러니까 수익성은 개선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 영향이고 용적률이 감소하면 건물의 층수가 작아지죠.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성이 악화돼요. 용적률이 축소되면 수익성이 악화가 돼요. 자, 그리고 토지 가격이 하락을 하거나 공사비가 하락하면은 비용 측면에서 개선되잖아요. 수익성이 좋아지는 긍정적 영향입니다.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래서 긍정적 영향은 3개, 부정적 영향은 몇 개? 2개. 부정적 영향은 2개가 되겠습니다. 2번 정답.
자, 107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의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타당성 분석은 크게 물리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 법률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1번 보시면은 물리적 타당성 분석은 대상 부지의 지형, 지세, 토질과 같은 물리적 요인들이 개발 대상 부동산의 건설 및 운영에 적합한지 여부를 분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개념 맞고요. 2번 법률적 타당성 분석은 대상 부지와 관련된 법적 제약 조건을 분석을 해서 대상 부지 내에서 개발 가능한 용도와 개발 규모를 판단하는 과정을 법률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수익, 시장 수요, 공급 등을 분석하는 과정을 경제적 타당성 분석인데 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민감도는 요거는 매년 지금 지문에 나오고 있죠. 자, 이 투입 요소입니다. 거기 사업의 타당성 분석의 주요 변수가 투입 변수인데 이게 바로 독립 변수죠. 주요 변수들의 초기 투입 값을 변화시켰을 때 산출 결과인 수익성. 수익성은 무슨 변수?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예요. 수익성은 종속 변수. 이 변화를 예측하는 과정. 민감도 분석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5번은 뭐가 돼요? 5번은 우리 부동산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환경 요소의 현재 상황과 전망을 분석하는 과정. 이것은 투자 결정 분석이 아니라 무슨 분석? 5번은 투자 결정 분석이 아니라 인근 지역 분석이라. 인근 지역.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8번 문제로 갑니다. 자, 환지 방식인데, 자, 여러분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자력으로 개발하는 단순 개발 방식이죠. 대표적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사업의 예를 든데 올해는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지금 문제처럼 환지 방식이 좀 원래 중요하고 또 강제로 토지를 뭐 하는 방식? 수용하는 방식이 있고 또 작년에 출제를 했다. 혼합.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사용을 많이 되죠. 혼용 방식이 있죠. 이것은 환지 방식과 뭐를? 수용 방식을 혼합을 한 거죠. 자, 올해 시험은 요 환지 방식이 좀 중요하다. 지문상에. 작년에는 요 혼합, 호용을 출제했습니다. 자,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 틀린 겁니다. 자, 사업자로서는 상대적으로 사업 시행이 간단하고 용이하다. 이러면 간단하고 용이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시행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틀린 지문, 기억은 틀렸네요. 는 개발 이익은 토지 소유자와 사업자 등이 향유, 누린다. 니은은 맞는 지문, 옳은 것, 맞는 지문. 디귿,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고 토지 소유자의 저항이 심할 수 있다. 디귿은 수용 방식의 단점. 틀렸죠. 환지 방식 설명 아니죠. 틀렸습니다. 디귿은 수용 방식의 단점입니다. 네 번째, 감보된 토지는 새로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용지로 사용이 되고 나머지 채비지는 환지가 아니라 매각. 이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각합니다. 환지가 아니라 채비지는 뭔다? 매각합니다. 네 번째 틀린 지문. 환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기간이 장겨질 수 있다. 이건 환지 방식의 단점. 맞는 지문이죠? 이건 단점. 비읍, 혼용 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우리가 방식이죠.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기역, 디귿, 니을. 2번이 정답. 환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택지로 개발한 이후에
원토지 소유자에게 뭐를 우리는 평가를 통해서 재분배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109번 문제로 갑니다. 민간 개발 방식이죠. 자, 109번, 110번 이런 걸 섞어서 출제할 수도 있는데, 자, 틀린 건데 자체 개발 사업이죠. 자, 자체 토지 소유자 본인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체 개발 사업은 규모가 작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죠. 왜? 토지 소유자가 본인의 사업 시행 주체니까. 요거는 장점. 뒤에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서 외기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맨 뒤에는 단점. 자, 2번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는 건축 자금입니다.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이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 비율에 따라 나눈다면은 이것은 등가 교환 방식 개념이 나와 있네요. 자,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지주공동사업인데 개발사업 규모가 크다. 또 개발사업의 위험도가 높을 때 우리 지주공동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공사비를 건축 면적의 일부인 뭘로 지급한다? 대물. 예? 건축 면적의 일부인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을 다른 말로 시험 문제는 이 지문보다는 뭘로 출제를 많이 하죠? 지금 나온 것처럼 등가 교환 방식으로 출제를 많이 하죠. 등가 교환 방식. 등가 교환 방식으로 출제를 많이 한다. 자, 3번. 이 토지 신탁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여러분, 사업 주체는요, 개발업자예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도 다른데 한번 볼까요? 자, 소유권 이전도 다르거든요. 우선 사업 위탁형. 사업 위탁형은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업. 여러분, 말 그대로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개발 사업 전반을 위탁을 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는 방식이에요. 위탁을 해서 개발하는 방식인데, 그럼 토지 소유 주체는 누구냐면 토지 소유자예요. 자, 토지 소유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된다. 자, 개발 사업은 끝까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된다. 자, 개발 사업은 끝까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는 개발 사업, 여러분 개발 사업을요, 기획하고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해서 완공 후에 분양 임대인 전반적인 모든 개발 사업은 누가 담당한다? 개발업자가 담당해. 사업 시행 주체 누구? 개발업자. 아까 사업의 주체는 누구? 개발업자야. 네? 그럼 토지 신탁 작년에 두 문제에 걸쳐서 출제했었죠. 자,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인데, 자, 토지 소유자인 위탁자가 신탁 계약 체결을 통해서 토지를 신탁하면은, 신탁회사는 개발업자들, 여러분 개발업자는요, 개발회사일 수도 있고 건설회사일 수도 있고 닛주회사일 수도 있고 신탁회사일 수도 있어요. 개발업자입니다. 신탁을 받는 수탁자인데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우리는 지급을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신탁 개발 사업이 망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 개발 사업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가지면 안 돼. 누가 있어야 돼?
소유권을 이전시켜야 돼. 형식상 소유권 이전. 작년에도 여기서 정답 물었죠. 소유권을 이전시키면은 토지 소유는 누가 여기 하고,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금융기관의 자금 차입을 통해서 신탁회사가 조달하고, 사업 시행의 주체도 누구? 신탁회사. 그러니까 둘 다 사업 시행 주체는 개발업자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사업의 주체는 누구? 개발업자가 됩니다. 소유권 여기 이전 안 돼요. 요거는 소유권 이전되지만 요건 안 된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 자, 우리 토지 소유 주체가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누구의 명의로? 신탁회사. 개발은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이 된다.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이 된다는 점.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자금의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은 이건 컨소시엄 구성 방식인데, 여러분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요 개발 사업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법인 간의 이해 조정으로 인해서 개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은 있어요. 요즘 뉴스에 보니까 뭐 뉴딜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정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 75조 뭐 투입하는데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거의 뭐 25% 거의 20% 가까운 돈인데, 근데 그거 갖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PF를 통해서 자금을 또 조달하기도 합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 지급은 분양 수익금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분양금을 가지고 공사비를 뭐한다? 지급을 하는 방식을 말하죠. 또 우리는 조합 아파트 개발에서 투자자가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하는 투자자 모집형도 있죠. 자, 요 민간 개발 방식 요거와 또 뭐를 연결시킨다? 우리는 BOT 뭐 이런 걸 연결시키겠죠. 자, 11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인데, 자, 민간 사업자가 기숙사를 개발하여 준공과 동시에 뭐 한다? 소유권을 공공에 이전해서 귀속시켰어요. 그리고 민간 사업자는 30년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공공은 그 시설을 뭐 임차, 리스,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 BTL 방식을 얘기합니다. 3번이 정답인데, 문제는 이것은 요것처럼 뭐 기숙사라든지, 예? 우리가 뭐 군인, 아파트라든지 학교, 우리가 건물, 우리가 신축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는 BTL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한다. 3번 정답이고, 자, 111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거.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뭐 귀속이 되고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의 시설 관리 운영권. 이때 요 오는 뭐죠? 오는 아퍼레이트. 시설 관리 운영권을 우리는 인정하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뭐 우리가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터널 등의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할 때 많이 활용을 하죠. 자, 2번은 요거 BTL 방식 설명. 3번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시설 소유권이 인정되고, 그래서 오죠. 소유권 인정되면서 운영을 하죠. 그래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은 시설 소유권이 국가 주방자치단체에 이전해서 귀속되는 방식 BOT. 3번은. 자, 4번 BTO 방식은 초등학교,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 신축 사업은 요거 BTL, BTO가 아니라 BTL. 4번 정답.
BTL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를 직접 부과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합한 방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돈 내잖아요. 직접 부과되죠. 그런 경우는. 자, 112번. 다음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바르게 연결한 것. 기억은 사업주가 시설 준공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일정 기간 운영을 통해서 운영 수익을 획득하고, 요거죠. BO고 나오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공공에게 소유권 이전한다. T. 기억은 BOT. 기억은 BOT. 니은은 시설 준공 후에 B죠. 소유권을 공공 귀속. 요건 T. 그 대가로 받은 시설 운영권으로 그 시설을 공공에게 임대, 리스 하여 임대를 획득한다. BTL. 니은은 BTL. T가 준공 후에 소유권을 공공 귀속하기 BT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시설 운영권을 받아 운영 수익을 획득한다. O. 그래서 디귿은 BTO 방식. 그 네 번째, 사업주가 시설 준공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얘기죠. 취득해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소유권이 사업주에 계속 뭐한다? 귀속되는 방식. 이게 바로 O. 소유권이 사업주에 계속 귀속되는 방식. 또는 operate. B, 맨 마지막 니은 BOO 방식. 2번 정답. 자, 여러분이 지금 요거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위해서 민간 자금을 조달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섞어서 출제하든지 아니면 요거 따로 출제하든지 하여튼 요 둘 중에 하나 출제했는데 작년에는 토지 신탁 방식에서 출제했거든요. 30회 시험. 네? 그렇기 때문에 29에는 이쪽에서 출제했거든요. 또 28에는 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 두 개 중에 하나가 원래 출제하긴 해요. 그래서 잘 확인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고 113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